안녕하세요. 능금이에요. 늦 여름이 끝나가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가을을 준비하고 있겠죠? 일년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생기는 감정의 찌꺼기들. 여러분들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오늘은 감정의 찌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마음 청소를 하루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감정의 엘리베이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짜릿함과 흥분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피곤하고 소모적인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과거에 생긴 감정의 찌꺼기를 변화시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자각은 기쁨과 평화로 가는 통로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고, 높은 자리에 승진을 하고 꿈에 그리던 집을 살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 행복한 생각을 하고 기분 좋은 칭찬을 듣죠. 이때 감정의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프고 배우자가 떠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고 친구가 나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한다거나 이럴 때 감정의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각은 이 감정의 엘리베이터에서 당신을 내리게 해줄 티켓입니다. 자각이란 무엇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자각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으면 당신은 갑자기 깨닫게 되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버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각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능금이가 잘하는 거 있죠? 자,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시고 다시 내뱉으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의 시간. 내 배는 부풀었다가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평화와 고요함을 느끼게 되죠. 마음의 소리가 들리나요? 듣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그 안에 있는가?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명상하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기쁨을 줬거나 나쁘게 만드는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집중해 보세요. 내 안에 진짜 누군가가 있는 걸까? 머릿속에 들려오는 이 목소리, 정확히 말해서 내 진짜 목소리와는 다른 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목소리는 잠시라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이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목소리가 항상 관심과 인정을 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명상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명상 중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었나요? 깊이 빠져들다 보면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그저 드넓은 각성뿐이었죠. 그것뿐이었어요. 사이의 틈뿐이었어요. 존재함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자극도 없이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일까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요? 혼자 있을 때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를까봐 두려운가요?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듣거나 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멍하죠. 그죠? 멍 때린다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 갑자기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녀는 뭐 할까? 요즘 잘 지내고 있을까? 뜬금없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란 되게 마음에 거슬리는 의문의 형태였죠. 사람들은 거의 불쾌한 생각과 거슬리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생각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죠. 생각은 사실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자아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자아, 나 자신.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우리가, 내꺼. 저자는요,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아서 명상 수련을 하면서 심각한 좌절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창밖에 레몬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는 그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까지 나무에 달린 레몬 하나를 줄곧 응시했어요. 그는 그 레몬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간이나 주변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때 지각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각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떤 생각이 마음에 실제로 나타나기 직전의 그 순간이 사실은 공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텅 빈 각성. 그리고 우주의 공에 스며들었죠. 그리고 그는 나라는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관점의 변화. 그 관점의 변화는 일생 동안 나와 함께했고 평상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관점의 변화는 인생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었죠. 내 안에 나를 빼고 보니 관점이 없어진 거죠.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는 이런 경험을 한 이후로 전에 비해서 우울함에 쉽게 젖어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이 찾아올 땐 슬픔이란 그저 마음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이라는 내적인 깨달음을 상기하게 되었죠. 깨달음이란 슬픔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초연한 각성 상태에 관한 것이다. 초연한 각성은 균형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시야를 갖게 해주죠. 오주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깨달음은 선물이 되어서 돌아오겠죠. 드넓은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태생적 권리들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나, 자아를 빼고 넓은 인식을 넣어보죠. 드넓은 인식의 상태에 있을 때 걱정, 죄책감, 두려움 없이 존재합니다.
감정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한 가지 방법은 나 중심의 관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즉, 우리는 나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개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신이 양동이에 들어있는 빨간색 페인트를 공중에 뿌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공기가 그 페인트에 의해서 채색되거나 물들까요? 아니죠. 공기의 색은 변하지 않죠. 공기는 여전히 전과 다름이 없어요. 드넓은 인식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지나가는 사건을 나라는 자아중심적 개념으로 색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공기에 달라붙지 않는 흩뿌려진 페인트와 같다. 자,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나는, 나를,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거름장치를 천천히 분리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끝없는 생각의 흐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리하여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볼 때 나의 자신을 빼고 보면 3인칭 관점을 변화시켜서 보니까 그저 인식하고 존재하고 쉬는 거라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명상법. 마음을 청소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청소기라던가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그거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특별한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몸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생활 수행 도구는 다음 후에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5분에서 10분 정도 방해받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자연 속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 자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이 없다. 공원도 좋고 나무나 관목 한 그루가 있는 안뜰도 좋고 잔디가 있는 작은 마당도 좋다. 하늘에 구름이 더 떠 있으면 더 좋겠죠? 구름이 먼 곳을 응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하늘과 구름을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 지켜보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통을 버리는 장소를 정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전환점이 필요할 땐 저는 그곳에 가서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는 가운데 마음을 비워내고 올 수 있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곳이 있는지, 주변에 숲도 많고 공원도 많잖아요. 자기만의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시 동안 내가 나무 한 그루의 무성한 잎들과 가지들 속에 빠져들 수 있는지 지켜보라. 1초가 채 안 되는 찰나에 생각들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보라. 나라는 생각이 어떤 식으로 옅어지는지 주시하라. 거기에는 관찰자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명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와서 저기 앉아있는 그녀는 누구인가? 왜 저기 앉아있지? 아까 했던 그 명상 수법을 하는 겁니다. 인식만 있는 거예요. 생각들 사이에 공간만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 공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경계 없는 더 큰 나이다. 멋지죠?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도 명상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 좀 하고 지금 다른 일 먼저 해야 돼. 이 일을 먼저 끝내고 해야지 하고 명상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상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마음이 반응하고 평가하고 선전하고 다른 길로 새고 욕망으로 차오르고 가래하고 피하고 몸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싶어하고 생각들을 분출하는 것 등등을 그저 지켜보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다시 눈앞의 자연에 대한 의식으로 돌아오기 전에 당신은 이런 식의 평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 마음아. 이런 생각들을 보여줘서 고마워. 근데 여기서 나라는 자아를 빼고 보니까 각성, 우주의 빈 공간, 그 속에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감정들을 느낀다면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주시해야 되죠. 결국 그건 상대적이긴 하지만 결국 마음은 내가 마음과 싸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싸워봤자 재미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방해하든 간에 호흡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의 방해를 조금 덜 받는 것 같아요. 숨을 천천히 내쉬어라. 그런 다음 다시 자연을 응시하라. 이 수련을 언제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해도 좋고요. 집에 뒤뜰에서 1시간 정도 해도 좋아요. 명상을 다 마친 후에는 앉아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죠. 질문이 떠오르면 꼭 대답을 노트에 적어보길 권할게요. 그러면 당신이 그 대답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런 거죠. 생각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끼어들었는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저는 처음으로 명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내 몸이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접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눈을 뜨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상황들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깊은 명상 속에 빠지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그런 그녀를 보니 그녀가 미워하고 있는 상대는 용서해줘야 할 상대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용서라는 단어를 의식 속에서 넣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를 하는 단어를 의식 속에 넣고 보니까 나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필름처럼.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나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내면의 자아가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어떤 식으로 채색하는가? 생각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그저 지켜보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당신이 나라는 관점을 비운 순간에 대해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당신이 그것을 경험한 순간을 회상할 수 있는가?
감정의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것을 관찰했다면 당신은 이 명상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여 평상심을 되찾을 것인가? 이때 버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든 방향은 상관이 없었다. 마음 청소 도구를 사용할 때는 스스로에 대한 자비와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죠. 그러기보다는 마음과 친구가 되려 하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고 놀라워해야 합니다. 드넓은 인식에 정진하고 마음의 회전 목마와 존재에 대한 동일시를 그만두고 감정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마음 돌보기를 얼만큼 하시나요? 저는 하루에 명상을 3번 정도 해요. 시간과 장소와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눈을 감지 않아도 명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제 몸은 내가 눈을 감지 않아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지금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녀가 나와 내 감정을 알려고 하는구나. 뭐가 필요한지 내 마음을 돌보려고 하는구나. 모든 감각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라던가 죄책감,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좌괴감, 그런 감정은 잘 생겨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생겨날 쯤 저는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능금이와 같이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음 청소라는 책을 읽으면서 같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고 명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와칭, 보는 관점,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듬뿍 주며
좋은 밤 보내시길 능금이가 기도할게요.